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결국에 파라오는 되지 못했어요. 왜 되지 못했을까요? 혹시 거로 시작하고 새로 끝나는 그 단어? 거? 혹시 남자로서 이게 좀 남자로서의 아니에요, 능력치가 아니에요. 상실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이상한 근데 생각해요. 되게 좋은 상상력이에요. 예, 근데 좋은 노아님 상상력.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신앙이 이집트에서 주류로 완전 자리 잡고 나서는 그냥 메인 신이에요. 태양신은. 네. 그래서 다른 신들과 계속해서 결합이 일어나는데 예. 이 신 같은 경우 이제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고 크눔 이제 양 머리를 하고 있고 저 크눔 신과 결합해서 이제 크눔 라로 표현되기도 해요. 다 태양신 라가 중심이 된 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뽀로로에서 유명 캐릭터인 크롱을 좀 닮았어요. 닮았죠. 아마 근데 어쩌면 크롱이 약간 크눔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사실 이거는 한번 제가 또 날을 잡아서 태양신 특집 태양신 얘기만 쭉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태양신이 너무 많아요. 이 뭐 예고편격으로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죠. 우리나라 우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 그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고양이가 칼 가지고서 뱀을 죽이고 있는 장면이죠. 요거는 이제 그 후네페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자에서의 일부 장면인데 여기서도 태양신이 있어요. 저 고양이가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저 뱀은 아포피스 혹은 뭐 아포피스 지구로 초근접하는 소행성 이름이 아포피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다 붙였을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이제 신화 체계 속에서 태양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예요. 죽음의 신 아닙니까? 죽음의 신이랑 비슷해요. 어떤 얘기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이제 한번 뜨잖아요. 이렇게 한번 한쪽에 떠가지고 이렇게 그 하루 동안 하늘을 이제 그 이동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밤 동안에는 지하 세계를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하 세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위협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태양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그 아포피스 혹은 아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뱀이에요. 그럼 매일 밤 되풀이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밤 그 지하에서 투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저 아포피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뱀이 있을 때 그 뱀을 고양이가 잡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상력일 텐데 그러니까 태양신이 고양이의 모습을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뱀을 잡고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의 어떤 장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신은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형식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물론 이집트 사람도 고양이 좋아했었고 또 고양이로 표현되는 여신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바스테트 같은 태양신도 고양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포피스는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드라곤이나 이런 것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사악한. 예, 사악한 정말 이제 가장 이제 위협적인 존재. 생각을 해보시면은 태양이 밤 동안에 여행을 하다가 아포피스한테 패배를 해버려요. 더 이상 태양이 뜨지 않아요. 어둡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집트 신들이 다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만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용이나 이런 상상의 동물도 있어요? 용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태양신도 뱀으로 변신할 때도 있어요. 이 뱀이 뭐 날개가 달려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해요. 드래곤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은 발휘는 됐었죠. 진짜 뱀이 이기는 장면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 라이벌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죠. 이집트 문화 자체가 일련의 규칙성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은 거지 패배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전부 다 라 이름인데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셰프스카프 바로 다음 파라오는 그 라는 없어요, 이름에. 그 우세르카프예요. 정확하게 셰프스카프와 우세르카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아마도 사위였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세르카프 같은 경우는 이름에는 라는 안 들어가지만 다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과 비교했을 때 우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제가 지금부터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규모도 작아. 높이가 대체로 한 40m, 5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똑같이 우세르카프 피라미드고 뒤에 저 계단식 피라미드 보이시죠? 아, 네. 저 두 피라미드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은 거의 한 250년 정도 돼요. 근데 저 계단식 피라미드는 되게 잘 남겨져 있는데 우세르카프 그러네요? 피라미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죠. 요게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여기는 지금은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저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왕조 시대 때의 피라미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왕조 시대 때의 피라미드들과는 짓는 방식이 달라져요. 상단부를 보시면 돌들이 쌓여져 있잖아요. 네. 저 돌들의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규칙성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는 되게 큰 돌을 툭툭 쌓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쁘게 그냥. 근데 얘네들부터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1번은 그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네. 예. 크기가 다 크지 않은 돌들을 그 안쪽으로 쏠리게끔 쌓은 다음에 이제 계단 형태로 그 건물 전체를 만드는 거고, 저 2번이 계속 보셨던 사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들이에요. 굉장히 정갈하게 이제 예. 아주 큰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들어요. 가장 이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현재에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저 3번이나 4번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 지어졌지만 현재 훨씬 잘 남겨져 있죠.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저렇게 지어야지만 피라미드의 규모를 더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오왕조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그 우세르카프 시대 때부터는 3번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훨씬 작고 덜 규칙적인 돌들도 쌓아요. 안 그리고 보이는 데라고. 바깥쪽만 네. 조금 이제 그럴싸한 돌로 쌓는. 그러게요. 여기 보시면 저 안에 저 돌도 보이시죠? 저렇게 또 안에 돌을 다 쌓고 바깥쪽은 훨씬 더 정갈한 돌을 쌓긴 했을 건데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바깥쪽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그냥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깔끔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4번은 중앙국 시대 때의 피라미드인데 저 피라미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2번 방법에서 3번 방법으로 옮겨갔을까? 뭐랄까 좀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 아, 그때 짓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일꾼이 부족해서. 그럴싸해요. 귀찮아서 파업을 많이 해서 다른데 돈을 왕권의 써버려서. 약화. 다른데 돈을 써서 누구예요? 예,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사왕조 시대보다 우왕조 시대의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권력은 확실히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신앙의 성장 이런 것 때문에 사왕조 시대 때의 파라오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우왕조 시대 파라오 역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왕조 시대보다는 덜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력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왕조 시대 때는 경제력이 뭐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우왕조 시대 때도 먹고 사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72 정도 경제력이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태양 신앙이 중요해져요. 네. 피라미드도 중요한데 네. 태양 신앙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태양 신앙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왕조 시대 때는 그냥 모든 이집트의 모든 자원과 영양을 몰빵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하나 만들고 끝! 이거면 됐어. 이건데 우왕조 시대가 되면 파라오 무덤 만드는 것도 중요해. 근데 태양 신앙을 위해서도 뭘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었지만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가 많아지니까.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요. 딱 이 우세르카프 시대 때부터.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크게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모양은 좀 예뻤으면 좋겠어. 근데 공을 이만큼 들일 수 없어. 그럼 크기를 좀 줄이고 내부를 좀 대충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것으로 보여요. 피라미드 말고 이제 뭘 만들었냐? 네. 이런 걸 만들어요. 벨리스크가 여기서. 태양신전이에요. 태양신전. 태양 신전. 그러니까 태양신만을 위해서 짓는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 사실 이 피라미드가 주로 만들어지던 이 사왕조 시대 때는 그 다른 독립 신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규모가 크지 않아요. 태양신 악만을 위한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장을 축 쳐져 있고 그 안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태양신을 만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장이 없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신전은 조금 높은 대지 위에다 그러니까 저 대지도 돌을 쌓아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깥쪽으로도 여러 이제 의료용도로나 다른 하한신전 같은 부속시설도 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태양신전들은 이제 아부 그로브라고 하는 유적지에 만들어져요. 그 오왕조 시대 아까 보여드렸었던 우세르카프 피라미드는 사카라에 있는데 예. 그 사카라보다 조금 북쪽에 아부시르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예. 그 아부시르에 지어진 오왕조 시대의 피라미드가 저 멀리 보이는 저 피라미드들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북쪽인 아부 그로브라고 하는 곳에다가 파라오들이 계속해서 태양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태양신전이 한 7개 정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자기 태양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태양신전의 이제 항공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니우세르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태양신전인데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이제 태양신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유적 위에다가 이제 그 캐드로
이제 3D 도면을 입혀놓은 것이다 보시면 돼요. 저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태양의 근데 지금 신전이. 저기 남아있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고학자들은 원래 저런 상태로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하죠. 항상 복원할 때 다 근거들은 있어요. 구조적으로 예. 피라미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이런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솔리드한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들은 세월이 흐르면 되게 많이 쉽게 무너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오왕조 시대 때부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원의 총량도 줄어들었지만 그 자원조차도 나눠가지고 배분해서 써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자체의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규모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만으로 어떻게 저런 모양을 유추하는지 질문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고고학은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유적들은 대부분 다 바닥면이 주로 남겨져 있어요. 바닥면에. 근데 주변에 뭔가 그 건물이 있었을 때 떨어진 흔적들이나 어느 정도 높이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벽체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스타일이나 상징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유추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도가 항상 모든 연구자들한테 다 동의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어쨌건 많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고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건축 공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해서 제한되는 가설들이 자주 철회되고 자주 업데이트돼요. 원래 고고학 같은 학문은 하려는 이야기 이만큼 있어요. 자료는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근데 이거를 엮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요 빈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빈틈이 발견됐어. 근데 이 그림이 안 맞아. 그럼 전체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또 만들고.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뭐 한 100, 200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내심에서. 우주도 그렇죠. 137.98억년의 역사를 쫙 하다가 중간에 뭐가 딱 바뀌면은 안 맞는데? 그럼 전체적인 우주론을 수정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좁혀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데 또 다른 데이터나 또 다른 근거가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예. 모든 학문들이 다 그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예요. 피라미드의 용적을 시계적으로 쫙 표현한 그래프예요. 규모 그러면 예, 약간 규모. 크겠네요. 예, 어디가 사왕조 시대인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네. 예, 압도적이네요. 예, 스네페르, 크프, 카프라 압도적이죠. 예. 맨카우라도 크지만 확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떨어져가지고 고왕조 시대 동안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아요. 높이는 뭐 50m, 40m 되지만 네. 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적이 의외로 제일 큰 시대는 스네페르 시대예요. 쿠프의 대피라미드보다도 더 커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스네페르 시대 때 뭐가 있었죠? 제로님 정답. 많이 지었나? 많이. 그 붕괴 피라미드도 스네페르가 거의 다 완성을 했고요. 아. 그 다음에 굴절 피라미드. 그 다음에 붉은 피라미드. 그 높이가 100m가 다 넘는 피라미드들을 거의 3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하면 하나씩은 그 후프의 대피라미드로 작지만 전부 다 합하면은 대피라미드의 용적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기 동안에 지어진 구조물의 용적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네페르 시대 동안에 지어진 건물의 전체 용적은 후프 시대 그러네. 동안에 지어진 건물 용적보다 더 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라미드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아부시르라고 하는 유적의 피라미드들이에요. 네페리르카라, 뭐 니우세르라, 사호라 이런 다 라 이름이 라가 들어가는 이제 파라오들인데, 근데 얘네들도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가장 좌측편에 있는 저 피라미드 높이가 70m 가까이 되고요. 오, 다 50m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왕조 시대의 그 미친 퀄리티의 너무 피라미드를 봐서 이 피라미드들이 조악해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이 피라미드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건축 공사였을 것이고, 앞에 있는 게 그 아니고. 앞에 있는 터도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저거는 그냥 돌 묻어진 거고. 그냥 이제 최초의 피라미드, 계단식. 계단식 피라미드는 이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을 착 둘러가지고 묘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묘역 가운데서 가까운 쪽에 보이는 저 돌무지 같은 부분은 네. 그 묘역의 북쪽 벽면이에요. 아하. 그 벽면에 이제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같은 피라미드들을 이번엔 기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라미드 되게 많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피라미드들은 그 하나의 경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기자가 더 북쪽에 있고, 그다음 아부시르, 그다음에 사카라. 그러니까 다 보여요. 날씨가 좋으면 진짜 더 멀리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죠. 저기 세 개 보이시죠? 네. 가장 좌측에 있는 피라미드가 이제 사호라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인데, 예. 요게 사호라 피라미드예요. 오. 그러니까 사호라 피라미드의 이제 묘역인데, 사왕조 시대 때부터는 묘역이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동편에 장례신전이 만들어지고, 더 동쪽으로 이렇게 포장도로가 쭉 만들어지고, 네. 그 동쪽 끝에 이제 그 물가에 하한신전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통은 오왕조 시대 동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돼요. 규모는 달라지지만 예. 이 형식은 똑같이 유지가 돼요. 저 피라미드 본체가 보이고 피라미드 본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장례신전이 그리고 장례신전에서 동쪽으로 쭉 나 있는 의뢰용 도로예요. 저게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예요. 이 도로는 오히려 사왕조 시대 때의 그 뭐 기자에 있는 그 피라미드들의 그 도로들보다 더 공들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피라미드의 특성은 뭐냐면 피라미드 본체 규모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피라미드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묘역은 더 공을 들여서 만들어요. 파라오들 그 시대 사이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피라미드 쪽에서 저기 하한신전 쪽을 바라본 이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예, 되게 잘 되어 있고 요거는 그 앞에 있는 장례신전의 터인데 이 장례신전의 규모도 사왕조 시대 때 피라미드보다 더 커져요. 그런 특성들이 좀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그 장례신전의 그 기둥이나 이런 아까 것들. 멀리서 봤던 기둥 쪽에. 요건 또 다른 피라미드, 네페리르 카라의 피라미드인데 사실 상태가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심하네요. 예. 근데 쟤도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한 높이 거의 40m 됐을 거고 정말 모래 원덕처럼 남겨져 있죠. 저 피라미드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 모르는 분들은 피라미드라고 짐작하시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피라미드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질뻑이다 진짜. 진짜 닮았죠? 입구가 있어 앞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오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우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피라미드고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바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묘역은 되게 잘 남겨져 있어요. 이 묘역이 되게 커요. 특히 그 의뢰용 도로의 길이가 거의 한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800m 정도 돼요. 여기 하한신전이에요. 여기까지 원래 물이 들어왔던 거죠. 멋있는데? 우나스의 피라미드의 하한신전이에요. 의뢰용 도로가 이제 저 피라미드 쪽으로 나가는 서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의뢰용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복원을 한 그러니까 일부는 복원을 한 거죠. 일부는 예, 그래도. 좌측에 모래원도 하나 보이시죠? 예. 저게 그 피라미드예요. 여기까지 가다가 한번 꺾여서 가는 의뢰용 도로인데 이 의뢰용 도로는 벽이 다 세워져 있고 원래는 천장까지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좌우 측면이 모두 다 양각 부조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확보된 양각 부조들이 세계 각국의 박물관에서 지금 그 이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저렇게 건물이 이렇게 좀 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저런 식으로 일종의 거의 실내화된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원래는.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향해 가지고 의뢰용 도로가 쭉 나 있고 저 가까이 가면 동면에 장례신전의 터가 또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장례신전의 규모도 상당히 커요. 지하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피라미드 면은 저 피라미드의 이제 동면이에요. 장례신전이 세워지는 동면인데 이거는 남면이에요. 남면의 저 바닥면에 되게 판판한 돌도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예.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한데 이 피라미드는 대략 기원전 230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돼요. 람세스 2세 시대. 1000년도 더 후죠. 1100년 정도 후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 피라미드는 이미 고대 유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경주에 가서 만나실 수 있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정도의 유적인 거예요. 많이 손상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집트인들 역시 그 과거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그 과거로부터 이제 얻어가지고 통치를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파라오들이나 그 왕실의 주요 인사들이 과거 유적들을 조사하고 동시에 복원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라미드에서 그 흔적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이게 요 남면의 모습이에요. 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저 안쪽에 있는 돌들은 정말 이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고왕국 시대에 세워진 돌들이고 바깥쪽에 판판한 돌들 있잖아요. 저거는 신왕국 시대에 보수한 돌이에요. 물론 저 신왕국 시대에 보수한 돌도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기에 글자가 다 쓰여져 있어요. 기부한 사람들인가요? 저 작업을 한 사람. 저 작업을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람세스 2세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결국에 파라오는 되지 못했어요. 왜 되지 못했을까요? 혹시 거로 시작하고 새로 끝나는 그 단어? 거? 혹시 남자로서 이게 좀 남자로서의 아니에요, 능력치가 아니에요. 상실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이상한 근데 생각해요. 되게 좋은 상상력이에요. 예, 근데 좋은 노아님 상상력.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여기 댓글에는 되게 정답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오래 살아서 맞아요. 람세스 2세가 그 왕위 66년 정도, 67년 정도 있었고 90살 넘어서 세상을 떠나요. 지금도 94개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이 계속 먼저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람세스 2세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 파라오는 13번째 아들이 메렌프타예요. 근데 이 메렌프타도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거의 70이 다 된 노인네였고 그러니까 이제 칼리마세트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황태자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죠. 하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생전에 역임했었던 최고의 지위는 푸타 대신관의 지위를 역임했었는데 고대 유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피라미드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다음에 복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카이마세트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복원된 흔적인데 왕의 아들인 카이마세트가 이렇게 했다라고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현대의 이집트 학자들이 반쯤은 농담으로 카이마세트한테 이제 붙인 별명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이집트 학자예요. 그 오래전에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집트 학이 언제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 현대적인 의미의 이집트 학은 19세기 들어와서 생겼지만 한 2000년 전에 시작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약 3,000년도 더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에도 이미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고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도면은 그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무나스 피라미드의 내부예요. 내부. 이 내부 역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북축이 기본축 하지만 동서축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 끊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또 역시 더 짧은 복습과 그다음에 이제 우나스 피라미드 내부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건 좀 좋고 그러게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